네, 그럼 이번에는 멀티캐스트 통신 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TCP랑 UDP 할 때도 똑같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또는 두 클라이언트 간 텍스트를 교환하는 것 예제도 한번 해보셨고요.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도 해보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캐스트 통신이라고 하는 놈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간 텍스트를 교환하는 예제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도 같이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 먼저 텍스트를 교환하는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먼저 완벽하게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를 보시면, 예제의 흐름이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제가 훨씬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IP가 159를 쓰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160을 쓰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예제는 두 개의 IP가 동일한 IP일 겁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할 테니까. 자, 일단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뉴 멀티캐스트 소켓 만이라고 만들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것도 멀티캐스트 소켓 만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각각 바인딩을 어디다 했다는 소리입니까? 10,000번에다가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조인 그룹을 했습니다. 자, 멀티캐스트 그룹으로서 234, 234, 234, 234 썼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클래스 D에 해당되는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멀티캐스트 통신에 사용될 수 있는 IP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멀티캐스트 그룹을 형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조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양쪽의 클라이언트가 둘 다 지금 10,000번에 바인딩 됐어요.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조인하는 순간에 단체 대화방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단체 대화방에 10,000번이라고 하는 위치에 첫 번째 클라이언트도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면 이 글씨는 양쪽에 있는 그 멀티캐스트 소켓에서 리시브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게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클라이언트가요, 데이터그램 패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에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신지 주소를 썼는데요. 자, 수신지 주소는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IP의 10,000번 방입니다. 10,000번 포트입니다. 자, 그럼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는 어디로 갈까요? 자,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는 10,000번 포트에다 썼으니까 10,000번 대화방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10,000번 대화방에 주절주절 쓰여지면 이 데이터는 여기에 조인되어져 있는 모든 멀티캐스트 소켓에 전달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도 전달이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지금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낸 이 주체도 10,000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낸 걸 자기도 또 받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보냄과 동시에 실제로 자기도 안녕하세요를 또 받을 거고, 이건 자기가 보낸 데이터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클라이언트, 다시 말해서 데이터그램 패킷도 멀티캐스트 소켓도 안녕하세요를 받을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안녕하세요를 보내자마자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이 전송이 됐습니다. 둘이 똑같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데이터그램 패킷이요, 반갑습니다라고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라고 데이터를 보내면서 여전히 똑같이 10,000번 포트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럼 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글자도 어디로 가요? 10,000번 방으로 가죠. 그럼 10,000번 방에 조인되어져 있는 두 개의 소켓이 또 받겠죠. 그러면 자기가 보낸 걸 자기가 또 받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도 연결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는 양쪽에 있는 두 클라이언트는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갑습니다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수신하는 데이터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두 다 수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10,000번에 둘 다 지금 조인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서는 리브 그룹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대화방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두 클라이언트 간 텍스트를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지금 흐름 이해하셨죠? 제가 여기다가 넘버링을 해놨는데요. 이 넘버링을 잘 보시면서 실제로 이 데이터들이 각각의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순서로 전달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4번에는 4번 블럭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요. 만약에 같은 포트에 바인딩 되어져 있으면 자신이 보낸 걸 자신도 받을 수 있죠. 지금 같은 케이스로. 자기는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으니까 10,000번 방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또 10,000번 방에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럼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또 받는 거죠.
반면에 자기가 바인딩은 2만 번에 되어 있고 자기는 10,000번에 보냈어요. 그럼 자기 다른 포트로 바인딩 되어져 있으면 자신의 데이터는 받지 않는 거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클라이언트 텍스트를 서로 전송하는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걸 그대로 코드로 넘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A의 측면입니다. 왼쪽에 있던 거예요, 아까. 자, 일단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34, 234, 234, 234를 멀티캐스트 그룹의 IP 주소로 확인했는데요. 이 숫자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쓰지 말고 그냥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하나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조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에 얘는 멀티캐스트 IP를 저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다가 바인딩 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조인을 할 거잖아요. 자, 그때 만든 방의 이름, 다시 말해서 바인딩할 포트를 그냥 10,000번으로 다 고정을 시켜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멀티캐스트 포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멀티캐스트 소켓의 객체를 생성을 해 볼게요. 그럼 new 멀티캐스트 소켓 하고 나서 포트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포트를 그냥 그대로 10,000번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멀티캐스트 소켓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상태에서 조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림 안 그려도 되죠. 멀티캐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멀티캐스트 소켓이 있습니다. 얘가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소켓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태로 내가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0번 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참여한 상태다.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메서드 하나를 더 만들어 놨는데요. 이 메서드는 receive 메시지라고 만들어 놨고요. 지금 요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받는 메서드를 그냥 메서드 하나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뒷부분에 지금 receive 메시지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을 많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UDP에서 했던 거. 비어있는 패킷 만들어 놓고요. receive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패킷을 집어넣게 되면, 텅텅 비어있는 패킷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내가 받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 받은 데이터에서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보낸 주소를 뽑아낼 거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서 실제로 문자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내온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receive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데이터에서 정보 끄집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조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조인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놈을 데이터 패킷에다가 담은 다음에 그 놈을 샌드했어요.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놈의 받는 주소를 보게 되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의 멀티캐스트 포트입니다. 앞에서 만든 거죠. 10,000번 포트에다가 보낸 거죠. 여기는 234.234.234.234 이거였었고요. 그러면 자기가 조인하고 있는 지금 그 단체 대화방에다 데이터를 보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조인한 곳이니까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또 받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receive 메시지 하게 되면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받을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 다시 한번만 그릴게요.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고요. 멀티캐스트 소켓이 있습니다. 이게 10,000번이 바인딩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000번이라고 하는 방에 자기는 조인을 해놓은 상태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10,000번 방에다 데이터를 지금 보냈단 말이죠. 이 샌드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10,000번 방에 보냈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보낸 것들을 자기가 지금 조인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데이터를 첫 번째 읽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경우에는 자기가 보내는 데이터 족족이 자기가 다시 읽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는 아직 클라이언트 B를 만들진 않았지만 클라이언트 B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나한테 메시지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를 수신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바로 받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상대편에 온 데이터가 여기 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클라이언트 B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편이 보낸 데이터까지 수신하게 되면 리브 그룹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 대화방을 바깥으로 탈퇴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켓까지 닫아주면 클라이언트 A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A는요, 실제로 처음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를 얘를 첫 번째,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럼 자기가 보낸 데이터가 이겁니다. 이 IP와 이 포트에서 보냈고요. 받은 데이터는 안녕하세요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자기가 보낸 거죠. 이게 자기 IP 주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상대편이 보냈는데 상대편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하나의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내온 주소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B로부터 데이터가 올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수신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받는다. 왜 자기가 받는 상황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클라이언트 B에 대한 것들은 클라이언트 B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설명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B입니다. 여기 receive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 클라이언트 A에서 사용한 거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비어있는 데이터그램 만들고요. receive하고 비어있는 거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로 복사된 받은 파일에서 보내온 주소, 보내온 내용 두 가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랑 똑같이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놈을 234 여기에다 그냥 저장해 놓고 쓸 거고 1000번이라고 하는 포트를 멀티캐스트 포트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1000번이라고 하는 포트로 바인딩 되어져 있는 멀티캐스트 소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인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클라이언트 A에서 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요. 시작하자마자 클라이언트 B는 receive 메시지 하고 나서 메시지를 대기합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놈은 상대편으로부터 안녕하세요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수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A가 쉥하고 돌아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가 제일 먼저 도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B의 결과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리시브 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받고 나서 이제 답을 할 겁니다. 클라이언트 B도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패킷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똑같은 주소, 멀티캐스트와 멀티캐스트 포트라고 하는 이 똑같은 주소에다가 send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자기가 바인딩하고 있는 주소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도 받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면 이번엔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또 받겠네요. 그래서 자기가 보낸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반갑습니다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여기서 반갑습니다라고 보낸 데이터는 앞에서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서 받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도착하는 걸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죠. 클라이언트 A도 데이터를 한 번 보낼 거고요. 클라이언트 B도 데이터를 한 번 보낼 겁니다.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놈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데이터를 받는 거는 각각 두 개씩 받겠죠. 하나는 자기가 보낸 거, 하나는 상대편이 보낸 거.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리브 그룹 하고요. 다 끝나고 나서 그룹을 탈퇴하고 그 다음에 소켓을 닫게 되면 클라이언트 B도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행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하시고요. 클라이언트 A를 실행하셔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B는 시작하자마자 데이터그램을 받기 위한 대기를 할 거고,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놈은 시작하자마자 보낼 거거든요. 그럼 대기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받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시키고 클라이언트 A를 실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에 대한 각각 콘솔 출력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두 클라이언트 간 텍스트를 전송하는 멀티캐스트 통신 예제를 알아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 리브 그룹이라고 하는 것, 조인 그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인딩된 포트라고 하는 개념을 다 이해하시고, 또 제가 앞에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채팅방, 단체 단톡방이라고 하는 개념만 이해하신다고 한다면요. 얘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데이터그램 패킷을 어떻게 패킷타이징을 하고 어떤 메서드로 샌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문법적인 내용이니까 자꾸 보시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와 닿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예제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과 그러니까 그 채팅방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과 1:1 매칭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